안녕하세요. 2030 세대를 위한 알기 쉬운 경제 지식을 알려드리는 지니 명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진이 오늘 노후 준비에 대해 이야기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젊은 층 상담을 나갈 때 노후 얘기를 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뭐라고 답변을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해요? 아니 난 아직 젊은데 너 좀 벌써부터 해야 돼? 당장 지금 앞가림도 힘든데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영스는 평생 젊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늙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 노인이 됩니다. 제가 또 통계 자료를 좋아하는데 2022년 1분기 가계 동향 조사에서 소득 하위 20%에 드는 경계선이 월 소득 157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 계층에 속한 가구 가운데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을 살펴봤더니 무려 67%였다고 하는데 이건 3명 중 2명은 노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와, 3명 중 2명이라 생각보다 수치가 많이 높네요. 말로만 노인 빈곤율이 높다, 고령화다 말이 많았는데 수치로 보니까 확실하게 많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이런 통계를 보고 알 수 있는 건 고령화가 소득 격차 확대와 빈곤 확대의 주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는 건데 이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면 경제 선순환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일본이 노인의 나라라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죠? 네네. 우리보다 앞서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내수 침체의 늪에 깊게 빠져들 수가 있는데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모두 노인이 되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에요. 그죠? 네. 요즘 세상이 의료기술도 좋아지고 먹는 것도 잘 먹다 보니까 이제는 하다 오래 사는 것도 리스크라고 합니다. 장수 리스크라고 하죠. 저도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는 거를 추구합니다. 인생 길면 좋죠. 그러나 우리는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만약에 영스가 보통 평균 은퇴 나이가 60세인데 60세에 경제적인 은퇴를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60부터가 인생의 이장이라고 하잖아요. 요즘은 경로당에 가도 60세가 막내라고 할 정도로 장수하는 시대. 그런데 영수가 결혼도 했고 자식도 키우고 집도 사고 이거저거 하다 보니까 모인 돈이 별로 없네. 그래서 정말 치열하게 젊은 날을 살아왔지만 앞으로 쓸 돈이 없다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슬프고 비참할 것 같은데요. 나이 들어서 돈이 없어서 힘들고 어디서 아쉬운 소리를 하면 저는 너무 노후가 슬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이나 저나 영수도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노후를 같이 준비를 해야 하는 이유인 거죠. 현재 직장인 중에 저축액이 늘어나는 비율은 10명 중에서 7명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늘어난 대상의 평균 저축액은 1년에 1,000만 원 이하이고요. 투자 없이 저축만 했을 때 은퇴 시점에서 남길 수 있는 돈이 한 2, 3억 정도의 수준이겠네요. 이것도 계산상 그럴 뿐이지 실제로는 삶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들로 인해서 은퇴할 때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된 경우는 아주 흔합니다. 통계만 봐도 투자 없이 평범한 직장인이 노후 대비에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거는 명백해 보이네요. 성실히 예전처럼 은행에다가 저축만 할 거다의 틀을 지워야 하는 이유가 좀 될 것 같아요. 사실 퇴직 후에 뭘 할까 하다가 주식을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봤는데 주식 투자자 대부분이 잘못된 투자 방식으로 인해서 원금 손실 이후 시장을 좀 떠난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통계로 드러난 사실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OECD 국가입니다. 선진국이죠. 그러나 선진국 중 노인 빈곤율, 노인 우울증,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노후에 대한 준비와 전략 수립은 더 이상 나중에 할 때, 요일될 때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단순 저축으로 노후 대비가 안 되고 주식 투자하면 대부분 망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 2030 세대들이 준비해야 할 중요 연금 3층탑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연금 3층탑이 뭐죠? 네, 연금은 그 종류와 가입 방법도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3층 연금이라 해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우선 제일 1층에 있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기관에서 국가가 국민의 노후를 위해 정부의 사회적 연금 준비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대 보험 가입자분들은 기본적으로 다들 들어져 있는 대표적 연금으로서 직장인분들은 회사와 5대5의 비율로 부담, 지역 가입자분들은 100% 본인 부담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국민의 기초적인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라고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가를 반영해주기 때문에 물가가 매해 오르고 있는 중에 내가 넣은 연금이 물가 반영이 되어 가치가 하락하지 않는다는 게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네, 간혹 국민연금이 있어서 나는 연금 준비가 잘 되어 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덜어 봤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2050년도에는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라는 이야기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보셨을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바로 저출산과 고령화인데요. 현재 기성세대들이 받을 연금들을 다 주고 나면 국민연금의 고갈이 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추가 가입자들이 많이 생기면 되겠죠? 하지만 저출산으로 인해서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점점 매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만으로 준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는 비현실적으로 다가올 확률이 좀 높다라는 것, 요즘에 화두되고 있는 이슈입니다. 한마디로 피라미드의 연금 납부 구조가 이제는 역피라미드의 구조로 변환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우리가 준비할 연금은 탑의 2층인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네, 퇴직연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함께 준비하는 연금을 말하는데, 회사와 근로자의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을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도부터는 의무적으로 기업들이 퇴직연금을 줘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고요. 은행, 증권사, 보험사 같은 기관에 맡겨져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 시 그 기관에서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어 있죠. 퇴직연금은 DB형, DC형으로 나뉘는데, DB형은 회사가 직접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실적이 잘 나거나 못 나더라도 확정적으로 근무기간과 평균 임금을 계산해서 정해진 퇴직연금을 주는 것이고, DC형은 확정기여형이라고 해서 회사가 퇴직금을 매년 정산해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면 근로자가 직접 그 적립금을 운용을 해서 운영 실적에 따라 퇴직금의 금액이 변동하게 됩니다. IRP형 퇴직연금도 있는데요. 이건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둘 중 선택을 해야 된다면 현재 나의 스타일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내 월급 상승이 많이 기대가 되는 곳이라면 내가 회사를 그만두기 직전 평균 임금에 근로자가 근무한 연수를 곱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유리해서 투자를 내가 직접 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 귀찮고 나는 잘 모르겠다면 DB 확정급여형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경제나 금융시장에 관심이 많고 회사에 맡기는 것보다 직접 운용을 해서 임금 상승률보다 높은 수익을 낼 자신이 있다면 확정기여형인 DC형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꼭대기층에 있는 개인연금입니다.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에서의 부족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드는 연금이고요. 개인연금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대부분 증권사와 보험사를 통해서 준비를 할 수가 있고요. 증권사에서는 크게 연금저축계좌와 연금저축펀드라는 게 있고, IRP라는 개형 퇴직연금이 있는데, 근로자의 퇴직금을 자신의 퇴직계좌에 적립을 해서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는 세제 적격이라고 하는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보험과 비세제 적격이라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럼 비과세 상품이 나은가요? 세액공제 상품이 많은가요? 하고 많이 물어보세요. 사실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중요도가 다르기 때문에 고소득자들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게 좋고요. 세금을 내지 않고 내가 열심히 모은 돈을 수령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비과세 상품을 보통 추천해 드리지만, 연금은 다양하게 준비할수록 좋고 가능하다면 나의 소득에서 적정한 비중을 정해 둘 다 가져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연금을 왜 준비해야 하는지와 연금을 크게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내 일에 열심히 집중하다 보면 내가 당연히 공부하고 준비해야 할 연금 부분을 놓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연금은 지금의 내가 열심히 살아왔을 미래의 나에게 주는 선물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면 꼭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금 관련 상품들도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딸랑딸랑 진이영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